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필기 공부 방법과 후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험 끝나자마자 찍어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게 되었는데 드디어 찍게 되었어요. 정기기선 시험 1회차는 실기까지 모두 끝났고 아쉽게도 1회차에 불합이 떴거나 시간이 안 돼서 2회차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2023년 5월 13일에 2회차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공부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이번에 꼭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사실 대학 졸업 후에 부랴부랴 준비를 했고 주변에 직업상담사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책이나 인강을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샘플 동영상 같은 걸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인강과 그 선생님만의 책을 보유하신다면 그 책과 함께 인강을 들으며 필기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아무리 인강이 유명한 강사님이 하셔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본인에게 적합한 강의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개념을 깊게 설명하는 것보다 세뇌시키고 계속 기억에 남을 정도로 반복하는 학습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표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건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는 기본 이론서, 마지막으로 이 두꺼운 건 5개년치가 들어있는 기출문제예요. 한 권으로 끝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책이 이렇게 묶여 3권으로 총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론서와 기출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총 3권으로 저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된 강의를 들었지만 이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강의를 듣다 보면 이건 한 번만 읽어보면 된다. 아니면 이거 그냥 체크만 할게요 라고 할 때도 있고 이건 무조건 별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개념서도 보시면 이렇게 별표를 쳐놨죠. 별표, 여기도 별표 이런 식으로 쳐놨고 기출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별표가 다 되어 있죠.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렇게 다 별표라고 하신 부분을 제가 다 체크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5개년 기출을 돌리다 보니까 다 기출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없거나 개념 강의를 다 들었는데 기출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이런 별표친 부분들만 봐도 어떤 기출을 풀더라도 합격선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과목별로 학습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4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5과목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4과목에 있는 계산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계산 문제를 일찍 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 방법을 무시하고 1과목부터 2과목 순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4과목을 하게 되니까 시험은 다가오고 4과목은 어렵고 5과목 법도 어렵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또 앞에 했던 1, 2과목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시점으로 4과목에 5일 정도 올인을 했어요.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챕터별로 또 과목이 되어 있거든요. 4과목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1과목을 다시 봤어요. 1과목을 파면 2과목은 공부해보면 알다시피 1과목과 유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1과목, 4과목을 했다면 분명히 개념 학습을 할 때 속도가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 2, 4과목까지 공부를 끝낸 후에 3과목, 5과목은 개념을 보지 않았어요. 바로 기출에 들어가서 3과목, 5과목을 제외하고 몇 개년치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풀면 60점이 안 넘을 수가 있어요. 2, 3개년치 풀다 보면 넘길 때도 안 넘길 때도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취약하지? 과목별로 파악을 해요.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임금 쪽에 잘 안 되면 그런 문제들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형별로 쪼개서 개념을 다시 한번 봐주는 거예요. 분명히 맞추는 유형의 문제는 계속 맞추고 아닌 문제는 계속 틀리는 그런 유형이 발견이 될 거예요. 또 그 유형만 모아서 문제를 다시 풀고 다시 또 그 기출을 돌려주면 못해도 10점에서 20점은 점수가 상승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과목, 2과목, 4과목이 70점 이상 정도 도달을 하면 여유가 조금 생길 거예요. 그때 3과목과 5과목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두 과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정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념을 보지 않고 그냥 기출을 외웠는데요. 특히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닌데 법 자체 개념을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기출을 돌리는 시험이니까 문제를 보고 답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기출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총 5개년치를 돌렸죠. 이것도 개념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기출도 진도 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했듯이 선생님이 별표라고 강조하신 부분만 보게 됐는데요. 2017년 1회차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3회차도 보시면 별표가 쭉 쳐져 있죠. 이거를 쭉 세보면요. 네, 2017년 1회차의 한 과목만 봐도 벌써 몇 개였죠? 2개인가? 4개인가? 네. 벌써 10개가 넘어요, 별표가. 이것만 외워도 2017년 1회차 시험을 봤다면 상과목이 과락이 아닌 거예요. 5과목도 해볼까요? 네, 딱 10개네요. 10개만 맞춰도 뭐, 과락 아니죠? 1과목, 2과목, 4과목에서는 평균을 높여줘요. 60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평균을 높이고 3과목, 5과목에서는 과락만 피하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나왔을 때는 저는 이 개념서를 그냥 내팽개 봤어요. 그냥 안 봤어요. 그래도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봐야 돼요. 그냥 안 보고 저는 5개년치 기출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고 이걸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별표 문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보시면 이게 2과목인데요. 저는 별표된 문제를 다 타이핑을 해서 네, 타이핑하는 거 정말 이해더라고요. 이렇게 타이핑해서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과목, 이거는 1과목, 3과목, 5과목, 4과목 이렇게 다 풀어서 탑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네, 좀 힘들었어요. 이거. 네, 이렇게 계속 풀고 여기서도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바로 이렇게 체크한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틀린 횟수 이런 건데 틀린 체크 표시가 된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줄여서 풀어보고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계속 반복. 기출 반복이 진짜 중요해요. 계속 반복. 그리고 시험 당일날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 저는 시험장에 갈 때 그냥 이 2개만 들고 갔는데 이 2개가 그럼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2021년 3회차, 2022년 3회차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그냥 틀리는 것들이나 헷갈린 것들에 생강펜을 다 쳐놨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냥 이런 것만 봤어요. 전 대신에 얼마나 헷갈렸냐면 그냥 문제를 봐도 답을 모르겠는 이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모조리 다 체크를 해서 그것만 봤어요. 또 4과목의 경우 저는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정말 모르겠는 식을 봐도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딱 5개년치의 계산 문제만 따로 뽑아서 그 답을 그냥 외우세요. 저는 근데 그것도 운이 좋았던 게 저는 계산 문제도 기출 문제가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나와서 계산기도 안 썼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답을 바로 보여서 그냥 체크를 할 정도로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개년치 계산 문제는 그냥 문제를 보면 10% 이거 3번 답이었지 이 정도로 외워가면 계산 문제는 한 90%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길고 답도 긴 5과목은 법이잖아요. 법이 아무리 개념을 깊이 알고 기출을 막 하고 가도 막상 가니까 5과목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는 일단 문제가 기니까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읽히고 이게 처음 보는 것 같고 5과목 때문에 전 솔직히 과락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점수는 좋게 나왔는데 5과목 경우 전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모르는 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나와버리면 다른 것도 이제 과목이 잘 안 풀리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푸는 거는 그냥 자신 있는 과목 먼저 푸는 걸 추천드리고 5과목은 될 때까지 하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될 때까지 하시고 처음 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냥 계속 뚫어져라 보세요. 뚫어져라 보게 되면 이게 봤던 문제일 확률이 80%가 넘어요. 왜냐면 긴장이 돼서 잘 안 보이는 문제도 이제 모르는 문제만 남으면 그 문제를 계속 주의 깊게 보면 그 문제도 언젠가 한번 기출에서 등장을 했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찍지 말고 한 3-4번만 다시 읽으면 기억이 날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처럼 공부했으면 분명히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특히 아까 말했듯이 21년, 22년 기출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링크에서 무작위로 문제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설정을 해주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문제를 보면 그 3개년치의 기출을 무작위로 추출이 돼서 1과목부터 5과목까지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가 얼마나 도달이 되는지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해서 그 결과 1과목 80, 2과목 75, 3과목 95, 4과목 95, 5과목 80, 총 평균 85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스터디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하다 보면 어떤 시험이든 나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심리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어서 이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날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좌절도 했었어요. 하지만 스터디를 하면
공부 인증을 매일 사진으로 하는 거를 저는 했었거든요. 네, 사진을 매일 올리고 하니까 자극도 오고 저 사람들처럼 나도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힘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다시 또 스터디는 네이버 카페, 직준모나 다른 지갑상담사 카페들을 이용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든지 도전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고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 하면서 5월 13일까지 힘내시기 바래요. 그럼 안녕.